안녕하세요. 주말식법입니다. 또 한 주 끝나는 금요일인데 매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나고 또 간밤에 미 증시가 또 3대수 모두 하락을 해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됐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기관들하고 또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치고는 뭐 나쁜 흐름이 아니었죠. 인버스 또 들어가신 분들은 또 큰 손실 입을 수 있고, 아무튼, 종목 리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본인들이, 손실이 나거나, 수익 안 나는 분들은 왜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는지를, 복귀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귀를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잘 보세요. 복귀하시면서. 자기가 산 종목이 소외되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뭐 역배열에 있는 종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에 들어갔는지 그런 거 좀 잘 보세요. 자기 종목이 어디에 지금 주가 위치가 있는지 그걸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 보통 보면은 이 낮은 자리에서 자꾸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역배열돼 있는 사람 돼 있는 자리에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사면은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손실이 커집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제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정배열에서 그걸 잘 모르면은 일단 이동 평균선이라도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이동 평균선 정도는 공부를 하셔서 이동 평균선 중에서도 이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5일선 위에 있는 종목, 5일선을 돌파해서 사면 좋겠지만은 대응이 안 되면 5일선 위에 있는 종목. 안 그러면은 뭐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시고 뭐 아시는 분이면 뭐 구름대 밑에 있는 종목을 안 한다든가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을 하되 또 뭐 기준선이나 전원선 위에 있는 종목 거기를 돌파해서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해도 되지만은 가능한 한 위에 있는 종목들을 하시면은 손실을 크게 안 입어요. 손실을 입더라도. 그러면 좀 버티면은 거기만 이탈을 안 하면은 수익이 납니다. 근데 사야 될 자리, 팔 자리를 아직 구분을 못 하고 그냥 주식이 오르면 사고 그냥 뉴스 나오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음? 남들은 수익 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손실이 안 나고 수익이 안 날까? 어? 꾸준히 본인한테 물어보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아무튼 뭐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들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주가가 오전에 살짝 올렸다가 빠지는 그런 경향은 지금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빠졌다가 10시 좀 넘어서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뭐 통화를 해서 약간 화해 분위기가 뭐 조성된 뭐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갑자기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나고 꼭 이 금융투자 수급을 꼭 보라 그랬죠. 얘네들이 꼭 다 만기일 전에는 다 팔았다가 만기일 끝나고 분명히 얘네들 수급 들어오니까 얘네 수급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얘네 수급 들어오면은 그나마 하락하던 지수도 멈추고 안 그러면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투자 수급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기간 중에서도. 그런데 여러 번 옵션 만기일 전에 계속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시장 종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종목이 많아지면서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았고 프로그램 어, 매도세는 조금 강화가 되었고 물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5천억 넘게 순매도 되면서 매도 강세가 좀 커졌습니다. 한 3천억 정도 계속 머무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5천억 넘게 나왔고 개인들하고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 그나마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소폭 상승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음봉
나와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락을 멈췄다는 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양봉 나타나는 게. 계속 하락 흐름세에 갔다가 일단 멈추고 또 다시 뭐 음봉 나오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종목이든 지수든 간에 하락 추세에 있다가 양봉이 나타나고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와야 주가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추세대를 그려보면 추세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정도는 구분을 하셔서 또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객 예탁금도 줄고 있고 신용잔고는 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지금 24조에서 25조 고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것도 이게 신용잔고도 느는 게 왜 자꾸 느냐면은 그전에 있다는 사람은 반대 매매 당하고 물량은 털고 나갔지만 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또 신용잔고 쓰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신용잔고가 줄지를 않습니다, 지금. 나중에 어떤 폭탄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상해 지수 뭐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시진핑하고 바이든 뭐 통화로 인해서 조금 사회 뭐 분위기가 또 나온다고 하지만은 아직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뭐 좋은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져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갖습니다. 내일 또 간밤에 미 증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장은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도 들어오고 장 후반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상에서 보면은 좀 코스피 여기 3,109포인트 중요한 자리라 그랬죠. 요거를 이탈하면은 주가가 이게 전저점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흑산병 나오면서 양봉을 지금 세우고 지금 하락을 좀 멈춘 상태입니다. 하여튼 3,109포인트 여기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은 하락이 조금 더 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분봉에서도 한번 볼까요? 분봉에서도 보십시오. 오전에 상승 잠깐 시켰다가 여기 오전에 고점을 지금 갱신을 못했어요. 살짝 올려다가 갱신을 못했지만 일단 그 근처까지 올려놨습니다. 분봉상으로 쭉 뺐다가 여기가 10시 15분이네요. 10시 15분 이후부터 그런 뭐 통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고점 있는 부분을 돌파를 못했지만은 아무튼 월요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오전에 상승시켜 놓고 또 쫙 빼죠. 요즘 이런 패턴입니다. 오전에는. 그러니까 오전에 바로 추격 매수한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꼭 2, 30분씩 지켜보시고 흐름을 보시고 상승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지를 보고 매매도 안 넣습니다. 꼭 이런 자리에서 지수가 또 올라가니까 거기서 추격 매수하고 물리지 마시고 항상 느긋하고 좀 냉철하게 종목이나 시황을 바라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1032포인트 요 구간을 장중에는 이탈했지만 다시 꼬리 말아 올리면서 일단 지켜줬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1032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일선이 지금 외바닥 만들고 올라오면서 쌍바닥 만드는 5일선이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다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 타고 가다가 5일선을 이렇게 이탈을 합니다. 5일선 이탈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게 뭐 구거래이든 식거래이든 간에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준 다음에 한 3, 4일 정도 거쳐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5일선 위로. 3, 4일 정도 있다가. 근데 그 이후로도 안 올라오면 주가가 밀립니다. 뭐 지수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 만드는지 이제 5일선 위로 다시 지금 탈환을 해서 올라가는지를 지켜보시면 되고 이제 저점 높아지면서 쌍바닥 만든 모습이니까 겨우에 1060포인트를 돌파하러 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해서 좀 시간을 좀 끌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된다. 이제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옆으로 길게 늘어지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좀 지루한 행보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빠르게 5일선 탈환하면서 저 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 또 새로운 파동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032포인트 잘 지켜주는지 또 코스피는
3,109포인트를 이탈하는지 잘 관찰해서 매매에 대응하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국에서 판호 뭐, 규제를 인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게임 관련주들이 한테 좀 악재로 나타났지만 아직 확인된 뭐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게임주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IT, 테크주, 빅테크 관련 회사들 뭐 규제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주라고 또 어, 규제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뉴스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게임주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은 오늘 뭐 크랩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하락한 거는 보이에서 물량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신규주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쇼부를 봐야 돼. 일주일 내내 쇼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이에서 물량 나오고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뭐 여기 한번 올라오면 외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잡고 쌍봉 찍든가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홀딩하고 돌파 못하면은 쌍봉 찍고 하락을 한다 그랬는데 하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또 보이에서 물량도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또 중국 시장에 또 규제로 인해서 또 하락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하락에 있는 종목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 하락 추세로 가기 때문에 쌍봉 찍고 하락을 그 외봉으로 떨어지는 건 손절이 없어요. 거의 외봉으로 떨어지는 건 반드시 이렇게 시간이 걸리든 간에 반등을 줍니다. 또 신규주는 빠르게 이렇게 5일선 이탈하면은 한 5일, 4일 정도 좀 걸렸다가 이렇게 상승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쌍봉을 찍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런 자리에서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5일선 첫 이탈하는 자리 양봉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단타가 충분히 나오는데 대응이 안 되는 분은 하시질 마세요. 이런 것도 대응이 빠르게 되고 이렇게 5일선에 바짝 붙여놨는데 5일선 위로 못 올라가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와야 돼요. 2연속.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이런 뭐 추천 종목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흐름 그다음에 이 주가가 흘러가는 흐름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게임주도 그렇고 뭐 카카오 게임즈는 뭐 오늘 살짝 올렸지만은 하락 추세대에 있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하락을 멈추고 좀 저점이 낮춰지고 있잖아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 안 해도 다른 종목 많잖아요. 2,0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자기가 종목 이런 하락 추세대 있고 5일선 밑에 있고 구름대 밑에 있고 아니면은 좀 중기적으로 보는 사람 21선 밑에 있고 이런 종목을 안 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종목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락 추세 말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가능한 하세요. 너무 고점에 있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3파 자리 근처 1파는 못 먹더라도 3파 자리 근처에 있는 종목을 주로 하시란 말이에요. 왜 남들이 하면은 본인도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못 합니다.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똑같이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수익 절대 못 내요. 경험치도 중요하고 또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일단 기본 원리, 주가 흘러가는 기본 원리를 일단 알고 있어야 대응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모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추세대를 이렇게 쭉 그어 보면은 추세대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대 아래 있는 건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 말은 이런 추세대 위로 올라왔고 여기를 안정적으로 있을 때 며칠 지켜보든가 아니면 바로 들어가갖고 이 추세대만 이탈 안 하면은 조금 하락을 해도 버텨도 됩니다. 그런 거는. 아무튼 뭐 지금 뭐 답답한 분들이 좀 많으셨고 또 소실 나는 분도 또 뭐 질문하신 분들 막 있고 그러는데 이메일도 보내시고 아무튼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을 주가 위치가 그 종목이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5일선인지 이평선 하여튼 중요한 이평선 아래에 있는지 뭐 구름대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일목진영표 기준선 아래에 있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공부를 하시면은 뭐 골든 크로스 나오고 그런 자리에서 또 매수해서 또 이탈을 하면은 또 매도하고 아니면 또 보조 지표 같은 거에서도 또 확인하셔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시는 거예요. 어, 좀 말이 좀 잠깐만 길어지는데
추석 전에 조금 돈 많이 버셔서 추석을 좀 따뜻하게 또 조상님들한테 좋은 음식 또 좋은 과일들 올리셔서 조상님한테 또 은덕을 받으시고 복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추세 대 아래 있다 그랬죠. 지금 추세 대 지금 아래 이탈했잖아요. 이 추세 대 아래 이탈하면 설령 여기서 들어가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샀으면 추세 때 버텨봤는데 추세 때 아래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팔고 일단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면 사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면. 이탈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것도 여러분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다시 재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기 기준을 이 추세대로 정했는데 이 추세대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 221선 다시 이탈하면 내려가면은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이것도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이것도 이제 쌍바닥 만드는 모습을 취하면은 이 5일선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아직 6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역배일이죠. 그럼 5일선이 일단 61선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21선 요 밑에 있는 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전혀 안 올라오잖아요. 응? 계속 여기서 왔다다가 21선이 아직도 밑으로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 21선이 5일선이 이렇게 60선 올라가고 21선이 그럴 때 꺾어집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으로. 이런 자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상승 초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일단 매수 진입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탈하거나 너무 바닥에 있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돌아서려면 말씀드렸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저기 하면은. 왜냐면 이거를 돌리려면은 2달, 3달씩 걸립니다. 이게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보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면은 내려와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내려와더라도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뭐 정별되어 있는데 뭐 21선 깨고 내려가면 일단 뭐 털고 나오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21선이 기본 선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흐름이 좀 낮다 그랬죠. 그 하이닉스 지금 계속 시간적으로 하면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높여주고 떨어질 듯 하면서 양봉 세고 올려놓고 또 떨어질 듯 하면서 양봉 세고 올려놓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면서 이런 자리 메꿔주고 갭 뜬 거. 아직은 6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반드시 61선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21선이 이렇게 틀어서 올라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죠. 시간이 걸리고 요 지점, 요 바로 봉우리 만든 요 지점을 돌파하면은 단타도 요것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런 종목 단타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득하게 들고 가시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런 지점까지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요런 지점에서 뭐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 일단 목표를 두고 요런 자리에서 팔아줬다가 다시 하락을 해주고 조정을 주면은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그런 데서 매매하시면 돼요. 그런 눌림목 자리가 21선 이후로 올라오면서 61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21선 근처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나타나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벌써 10시 반이네요. 오늘 조금 일찍 올리려고 그랬는데 내일 정도 올리려고 또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또 내일 키움증권이 어, 내일 또 뭐 내일 뭐 5시까지 점검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일단 올려놓고 내일 공부 못 하시더라도 일요일쯤에 잘 복귀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종목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오늘 대연은 일단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종가에 들어갈까 하다가 일단 다른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매수해 놓고 그 다음에 주의 딱지 붙고 해서 월요일쯤에 3,605원 요 자리를 지켜주고 내일 요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죠. 토끼기 나오고 바람개비 패턴 나오면은 쫓아 들어가고 항상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잘 보고 고점을 돌파 못하면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꼬리를 달리든가 여기를 돌파하면은 홀딩하도 되겠지만 일단 G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뭐 경고 딱지도 붙고 하니까 조금 뭐 눌러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상황 지켜보고 매매 진입해 볼까 합니다. 아직은 추세가 지금 외봉으로 빠지더라도 외봉으로 빠지기 때문에 기다리면 꼭 매수 자리 오고 수익도 나는 자리에 오니까 뭐 이런 거 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후성도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좀 고가놀이하고 운봉 나오고 이것도 거래량이 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상황 지켜보고 이것도 다시 들어가든가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고가놀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운봉으로 지금 고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은 없습니다. 이 고점에서 운봉으로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그러면 거의 고점인데 이런 경우도 지금 고점이 되고 눌러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월요일 날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종목 일단 수익 실현하고 일단 캠트로스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캠트로스는 오늘 이렇게 4분의 1 지점에 지금 아직 붙어 있습니다. 음봉 캔들 두 개 주고 그러면은 일단 이틀째 음봉 두 개 줬죠.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반드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얼굴 큰 토끼기 나오고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고가 만든 13,650원을 돌파하는지 돌파 못하고 여기서 맞고 꼬리 달리면서 또 내려오면은 쌍봉 찍고 다시 주가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저 지점을 돌파하는지 이 꼬리가 달리더라도 고점을 갱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라도 고점을 갱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내려와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 꼬리 쪽으로.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여기 쌍봉 만들고 떨어지면은 주가가 밀리니까 그때는 털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좀 거래량 없이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매매를 하려다가 물량을 이미 수익이 있던 이런 데서 났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렇지? 음, 3,000주 정도밖에 얼마 안 되죠. 금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일선까지 내려와서 내일 뭐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런 모습 보이면은 일단 홀딩 하지만은 5일선을 이탈을 한다. 그냥 털고 나와야죠. 수익이 났다가도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일단. 근데 이제 저런 자리를 이제 아직은 팔 자리는 아닌데 바로 팔이고 이제 월요일 날 확인하고 220선도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61선에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61선이 222일선 위로 바로 좀 올라와야 되고 내일 월요일 날 일단 지켜보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만약에 운봉으로 떨어져서 5일선 이탈하면 일단 나왔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바닥 찍고 5일선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5일선 이탈한다고 무서울 게 없어요. 이탈하고 저점을 낮춰놓는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밀리든지 조금 밀리고 바로 올리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건 뭐 주포 마음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단 5일선에 이제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운봉이 떨어지면은 이제 5일선 이탈을 좀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 이런 자리 기다렸다가 월요일날 이탈하면 나왔다가 다시 이런 자리 올 때 특히 21선 이런 근처에 오면은 반등을 주니까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61선 이런 데서 반등을 주면은 그때 21선이 고개 들면서 쫓아 올라갑니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 원리도 없고 그냥 뭐 20일선 지켜주니까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을 잘 파악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요것도 홀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턴 바이오, 요것도 계속 버티라 그랬죠. 그리고 어제 주가가 상승하는 변곡점에 음봉이면 다음날 양봉이면 들어가 그랬죠. 오늘 요 지점을 잘 지켜주고 오늘 양봉으로 세우고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어제 음봉으로 손실 난 부분을 다 메꿔줬어요. 물론 요런 데서 꼬리 달려갖고 잘못하면 털릴 수 있지만은 일단 파동상으로 일단 몸통 있는데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원리를 잘 모르면 그냥 팔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팔 자리, 팔아서는 안 되는 자리 잘 구분할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수익 많이 났죠. 그리고 요 물량을 요 운봉 떨어질 때 종가에 또
100%또 집어넣고 갖고 있다가 오늘 요 꼴이 나오는 지점에서 확인하고 잘 지켜주는 것 같아서 물량을 확 실었습니다. 물량을 확 실었죠. 1200주 있다가 오늘 7200주 물량 집어넣었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났습니다. 요거는 물량을 안 털었어요. 이렇게 이제 양봉을 세워놨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 운봉이 나왔지만 중요한 건 8120원 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만 이탈을 안 하면은 뭐 주가가 위로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물량 소화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물량도 소화해야 되고 여기 있는 물량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올라가도 꼬리 달리고 올라가도 꼬리 달리고 상승할 때는 이런 영망치 캔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좋아요. 고점에서 영망치 캔들 나오는 거는 고점이기 때문에 영망치 캔들로 털면서 내려오는 거고 올라갈 때는 이런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월요일날 뭐 운봉 나오고 요거를 이탈하면 이제 수익 실현해도 수익이 충분히 나죠. 수익이 충분히 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제가 매수한 종목들 하고 오늘 제일 아침에 아모센스 일단 매수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추세 때 지금 위에 딱 올라왔고 추세도 올랐고 5일선 밑에 있다가 5일선 위에 올라왔고 볼린저 밴드 상단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준을 삼는 금액 16,450원 위로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 변곡점에서 9일 날에 음봉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양봉이면 진입하는데 진입하는 자리인데 5일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매매를 하는 그런 자리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상승을 한 겁니다. 5일선 밑에 있다가 올라왔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죠. 전고점 돌파했죠. 추세 때 위로 올라왔죠. 이런 종목을 확률이 높은데 이런 종목을 안 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여러분들?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데에서 물타기 하고 이런 하락을 할 때 물타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양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그랬죠. 양봉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물타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양봉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물량을 확 실었다가 아까 넥스턴 바이오처럼 그렇게 물량을 확 실었다가 집어난 물량을 털어버리면 되고 강하게 올라가면은 물량을 좀 더 남겨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경고점 있는 이 봉우리를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 봉우리를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박스권에 있는 신고가 내면서 이 자리를 완전히 돌파했잖아요. 상한가가 가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자리 쫓아가더라도. 어? 여러분이 이렇게 좀 높이 올랐다가 해서 이런 자리 쫓았는데 이런 거는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그럼 여기서 26% 들어가면은 스스로 빼고 그래갖고 뭐 26% 정도 샀다 그러면 한 3%더 먹으면 다음 월요일 날에 갭 뜨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갭들 확률이 일단 높잖아요. 70% 이상 되잖아요. 30%가 뭐 이렇게 갑자기 몸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개파락을 시키든가 응? 요 밑에 있다든가 나머지는 70% 이상은 다 이렇게 위로 갭 뜨잖아요. 그러면 투 캔들 정도 먹으라 그랬죠. 이게 큰 이슈가 좀 지속되는 이슈면은 좀 들고 가도 되지만은 한 반 정도 팔고 납두고 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 캔들 욕심 부리지 말고 투 캔들 정도 먹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 아니면 반 정도 팔고 반 정도만 남겨놔도 그거 갖고 충분히 또 수익도 납니다. 계속 올라가면은. 그리고 24,000원을 깨지만 않으면 계속 홀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신규주인데다가 전체 보기를 하더라도 응? 이런 지점을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하락한 지점을 완전히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와서 상한가를 딱 붙여놨잖아요. 오늘 상한가 두 종목 간데 상한가 두 종목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도 보세요. 파동도. 이거 올라가고 눌러주고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눌러주면 5일선 이탈하면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저점이 높아지고 다시 올라가지 않고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가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5일선 또 깨고 5일선 깨고 다시 돌파하면 또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말씀드렸죠. 이게 파동에서. 올라갈 때는 이 전고점 봉우리를 돌파하고 또 올라갈 때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에서 못 잡으면은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든가 조금 자기가 저런 돌파 매매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
요런 자리 눌림목에서 잡든가 상승 추세 있을 때는 외봉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외봉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쌍봉 맞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돌파해서 가면은 계속 상승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면은. 돌파 못하고 빠지면 쌍봉 맞고 떨어지는 거고. 이거 기본 원리 아니에요. 주가 흐름에. 응?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저점을 깨고 내려온단 말이야, 반대로. 이 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 반등을 주면 다시 상승을 하는 거고, 여기 쌍봉 만들러, 외봉으로 빠지면 쌍봉 만들러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쌍봉 맞고 떨어지고 저점을 깨면은 하락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또 여기서 저점 깨면은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고. 이거 반대 아니에요, 반대. 아무튼 요것도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 요것도 상한가 같습니다. 뭐 차트 보면은 거의 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 정고점 이 그동안에 있던 몇 개월 동안에 있는 정고점을 계단식으로 올라오면서 이 정고점 강한 정고점을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 이렇게 볼게요. 떨어진다. 그러면 쌍봉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매도를 하는 거고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 하시든가 아니면 요 밑에 자리에서 올선 밑에 있다가 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 종가 위에서 시작하면 이런 자리에서 잡아도 상관없고 더 확실시 하려면 이런 정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잡아도 수익이 충분히 납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돌파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자리에서 나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해도 보세요. 이렇게 상한가도 먹고 11% 수익 나잖아요. 음? 꼭요 밑에서 그냥 잡으려고 바둥바둥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 기준만 자신이 기준만 정확하게 원칙대로 정해놓고 하면은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이런 자리 또 물론 여기 올라가다가 꼬리 달리고 여기를 이탈했다. 그러면은 손실이 나기 전에 일단 단돈 100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팔으세요. 음? 그러다가 다시 돌파하면 다시 사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은 조금 더 이런 눌림목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여기도 다 나오잖아요. 금방 얘기한 거. 5일선 타고 올라갔다가 5일선 깨고 내려가면 팔아야죠. 팔았다가 다시 5일선을 올라올 때 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눌림목에서 상승 흐르면은 외곽으로 빠질 때는 항상 다시 파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은 이런 정고점, 운봉의 제일 고점 있는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든가 아니면은 뭐 52주 신고가 아니면은 최근에 제일 높은 자리 돌파했다든가 뭐 이런 자리 돌파하고 진입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승 하는 변곡일이 이렇게 시간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일단 상승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양봉이 나오면 들어가도 큰 손실을 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해도 큰 손실을 안 입어요. 아셨죠? 이렇게 하고 또 다 했나요? 여섯 종목 다 했나? 더모센스, 일성, 캠트로스, 넥스턴바, 인성정보 들어갔네. 인성정보. 인성정보도 이것도 보세요. 정고점을 딱 돌파하는 요 자리 들어갔죠. 그리고 또 병곡일 상승 병곡일에 요 자리 음봉이면 그 다음날 양봉일 때 들어가 그랬죠. 양봉일 때 들어가지만은 요 종목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강하게 올라와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수익 나잖아요. 늦게 잡아도 수익 납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지금 경험치가 없는 분하고 또 경험이 많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거는 일단 뭐 월요일 날 빨간 선 위에도 올라가고 아무튼 요 우루 월요일 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몸통에 또 운봉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여기가 계속 올라가려면은 거래량 없이도 올라가는 것도 좋고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많아지면서 올라가는 건 더 좋고 어, 그 다음에도 또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일단 고점이에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도 고점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도 또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음봉만 안 나타나면은 버텨도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다. 그냥 도망 나오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자리에서 갖고 있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했고 오늘 현우산업도 단타했습니다. 현우산업은 일단 단타하고 팔고 꼬리 지금 달리고 내려와서 팔고 요거는 LG 관련해서 상승했죠. LG전자도 상승했습니다. 애플카가 자체 개발한다고 해서 LG전자 그 또 LG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부품주로서 뭐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도 확인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게 뭐 호재거리가 나오니까 하락을 하다가 내려갔지만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라 그랬어요? 오일선 타고 올라갔다가 오일선 깨면 팔으라 그랬잖아. 팔고 다시 살 준비를 했잖아요. 왜냐면은 외봉으로 빠지기 때문에 눌림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다 이렇게 빵 터지면은 이런 정고점을 돌파할 때 쫓아 들어가도 수익이 충분히 나요. 이런 자리에서 안 잡더라도. 응? 그럼 파동이 다시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어, 자기가 검색식에서 안 나타날 종목이고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조건 실시간 뭐 있다든가 뭐 그런 자리에서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매매하셔도 종목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어디 갔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종목도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는 여기서 뜨는 종목대로 매매를 하면은 늦어요. 이미 이게 올라올 때 사람들이 막 조회를 하고 막 주가들이 올라올 때 이게 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뭐 상가 가는 종목도 물론 있지만은 어 이런 자리에 뭐 이렇게 여기 뜨는 종목을 어 사서 매매를 잘못하면은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종목이 떴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국판마 떴다. 그러면 딱 클릭해 보면은 이것도 지금 고점이 꼬리라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외봉이란 말이에요. 외봉이면은 반드시 이렇게 추세를 돌릴 만한 이렇게 종목 양봉이 뜹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응? 이런 데가 눌림 모이고 5일선에 바짝 붙여놓으면 그 다음 캔들을 확인하고 연속 양봉이 2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양봉 하나 나왔고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봉으로 떨어지면 일단 여기 쌍봉 만들러는 올라가요. 이런 것도 이렇게 쌍봉. 여기서 돌파를 하면은 쫓아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이런 고점을 돌파해 놓으면은 여기 고점이 여기죠. 이제 고점이 갱신됐기 때문에 고점은 여기지만 그럼 이런 자리에서 쫓아 들어가면은 단타도 나오고 조금 운이 좋으면은 또 며칠 더 두고 가도 수익 나오고 기본 원리 아니에요. 5일선 위에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눌러준단 말이에요. 눌러주고 기다리면은 항상 기다리라 그랬죠. 느긋하게 기다리면은 요런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죠. 매매는 안 했습니다. 매매는 안 했지만은 아무튼 저런 실시간이 있는 데서 뜬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발견해야 수익이 나지만 이런 화살표라든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뭐 수식이 있으면은 뭐 그런 걸 참고해서 검색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시고 저런 자리에서 떴다고 해서 막 계속 급등하는 겁니다. 물론 급등하는 것도 있어요. 상가도 가고 막 이러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참고만 하고 저거를 갖고 매매를 하는 거는 위험한 생각이니까 저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덕산 하우징도 오늘 단타한 거예요. 단타고 정고점 돌파 단타고 꼬리 달려서 내려오고 이런 종목 또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월요일 날 이렇게 거래량 없이 또 눌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확인하고 이런 자리 나오면은 몸통 4분에 들어오면 또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런 거 기대하고. 근데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음봉 나왔단 말이에요. 연속 음봉. 그러면 나오면 돼요. 나왔다가 다시 이런 데 이탈하고 다시 돌파할 때 어차피 외봉으로 떨어지면 요거를 만들러 올라가요. 어? 그 양봉 나오면 다시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이 뭐 음봉으로 들어가서 뭐 수익 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고수들 얘기예요. 음봉 들어갔고 근데 음봉에서 수익 날 확률하고 양봉에서 나한 확률하고 배 이상이 돼요. 양봉에서 어 진입해서 들어가고 수익 나는 게 70%가 넘어요. 어? 확률적으로. 10개 사면 7개가 양봉에서 수익 나는 거고 음봉에서 수익 나는 거는 30%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음봉은 음봉을 부른다고 음봉에서 잘못 사면은 손실이 더 크지 수익 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음봉에서 떨어지면은. 물론 음봉에서 이렇게 추세
상승하고 있는 데서 운봉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올리는 거 많아요. 이렇게 뜨고 이게 몸통에 붙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운봉 나오고. 그래서 요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운봉 매매는 뭐 요런 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데서 운봉을 한다. 이런 거는, 어, 전문가들이 뭐 운봉에서 매수하라 뭐 이런 거는 잘못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들고 있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들고 있으라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버리고 기회비용 다 날리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무튼 오늘은 검은 화살표 뜬 뭐 종목은 뭐 3일 뭐 이런 거 떴죠. 이것도 뭐 이렇게 눌러주고 하는데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양봉이 나타나도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야. 추세대가 위에 있죠. 하락 추세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음? 단타만 해야 되는 거야. 단타만. 이거를 며칠 더 두고 갔다. 왜냐면 이런 어? 고점을 돌파해 주든가 아니면 추세대 위로 올라든가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쫙 돌파해 준다든가. 아직은 역배열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들고 가는 거는 단타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하면은 그때는 이제 들고 가도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팔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런 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주가 흐름이 하락 추세했는데 양봉이 떴다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된대. 까만 화살표 떠도 그냥 단타만 하고 나오는 거 이런 자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 60선 올라가고 중요한 거는 5일선이 61선을 항상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역배열일 때는. 요 자리가 어 이 정배열 되려고 하는 순서예요. 순서. 물론 5일 21선이 골든크로스 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61선 위로 올라야 돼요. 5일선이. 그래야 21선이 따로 올라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61선 밑에서 계속 뭐 음지작 하다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21선보다 61선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21선은 뭐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깨지만 않으면 계속 두고 가도 되지만은 일단 이탈을 하면은 일단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이 61선은 추세가 계속 이렇게 살아 있으면 21선이 꺾이더라도 이런 21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무조건. 응?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탈하고 이 21선이 61선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60선 못 올라가면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61선도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꺾어진단 말이에요. 21선이 61선을 못 올라가면. 이렇게 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뭐 뉴스만 나오면 그냥 사고, 남들이 사니까, 뉴스 나오고, 아까도, 어, 그렇게, 뭐 이런 게 뜨면은, 뭐 이런 거 해서 뭐 매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화살표 뜨고 여러분들의 이제 종목을 이런 거 떴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십시오 하면 그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뜨면은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5일선 위에 있고 또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수축이 돼 있는지 이렇게 벌어져 있는지 그런 거를 보조 지표도 볼 줄 알면 그런 것도 보시면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률을. 음? 이 주식도 게임이지만은 진짜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게임이 죽었으면 다시 또 게임하고 또 게임하다가 어떤 거를 어 뭐 미션 있으면 미션을 달성 못하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주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게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주식 아니에요. 주식이 그만큼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수익을 많이 내고 하지만은 절대 주식을 쉽게 보지 않아요. 뭐 내일 또 휴일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드는 게 그리고 또 브랜드 엑스코 화살표 떴죠? 물론 갭 뜨고 올랐지만 어쨌든 수익이 나요. 여기에 음봉이면 뭐 매매할 필요 없지만 양봉 뜨면은 매매하고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 예를 들면 한솔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화살표 떴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양봉이 나면 매매 진입해도 되고 이것도 한솔도 보시면은 주가가 고점을 높이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면은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이 뜨면은
들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일선 위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양봉이 이렇게 딱 떴다. 그럼 5일선 위에 못 올라가고 5일선 위에 바짝 붙여놓는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양봉을 기대해야 돼요.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이 나오죠. 그러면 팔아야 돼요. 다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와야 돼요. 5일선 밑에 있을 때는. 5일선 위에 강하게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건 매매해도 돼요. 요거는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도 나오고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5,240원이 뭐 중요한 자리니까 뭐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를 얘기하게 됐네. 아무튼 뭐 이렇게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시고 매매를 해보세요. 아지텍도 많이 수익 냈죠. 이것도 고점 찍고 고점이 높아졌죠. 내려와요. 이것도 5일선 위에 있다가 내려왔죠. 그럼 5일선을 월요일 날도 내려갈 수 있지만 오늘 화살표 뜨면서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 양봉을 한번 기다릴 수 있어요. 사실 이 화살표 뜨고 음봉일 때가 매매가 사실 더 좋아요. 다음 양봉이 나오면은 그냥 매매하면 되고, 음봉이 나오면 매수 진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더 밑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외봉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고점을 안 높였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매매할 필요 없는데, 고점을 높여놓고 지금 외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꼭 여기 자리는 다시 올라가줘요. 물론 여기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살짝 못 미치는 데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를 또 7,780원 여기 신고가 있는 지역을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직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밑에도 추세대로 상승 추세대로 이렇게 그으면은, 추세대로 이렇게 그으면은 추세가 지금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데서 반등을 주면은 뭐 매매 진입해도 되고. 오늘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무튼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많습니다. 종목들은 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더라도 이런 봉우리를 돌파할 때 진입해서 단타를 한다든가. 지금 역배열이죠. 이제 60일선 찔렀죠. 찔렀으면 이제 눌러줘요. 5일선이 올라야 되니까. 그럼 5일선 60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5일선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5일선 깨질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5일선 깨지면은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저점 또 여기도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죠. 그럼 또 올라가다가 또 쌍바닥 또 만드는 거예요. 5일선이. 5일선이 계속 올라가면서 21선 위에서. 이거는 영상이 뭐 제 영상이 있는데 뭐 구독자분들은 못 볼 수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우시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배우시든 간에 기본 원리, 특히 이동 평균선 기본 원리는 잘 알아두시고 배워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뭐 일목균형표,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런 보조지표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우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래량, 이 거래량이 나오면 주가가 상승한다. 응? 무조건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갑자기 꼬리 달린다면 고점이에요. 그런 날은 팔아야 되고,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전에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딱 터져,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주식보는 물론 거래대금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근데 거래대금까지 놓고 뭐 하면은 그냥 거래량이 많이 터졌구나, 이런 거래량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고를 하는 거지, 그냥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니까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 거래량이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원리가 있구나. 아무래도 이 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죠. 거래량이 없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전에 없던.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또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거래량 나오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뭐 이런 정고점 뭐 다시 돌파할 수 있는 뭐 길을 만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또 원리가 나오니까. 아이고, 벌써 11시 돼가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초보자님들이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뭔가 알듯한 사람들, 이런 기본 순서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매를 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제 영상 항상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주말 잘 쉬셔서 충전 잘 하시고 월요일 날 또 화이팅 하셔서 수익들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